퇴직신금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활동에서 시작해서 활동으로 복귀하죠. 위 순환 형태의 출발점이 되는 활동은 활동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체를 구성하는 활동으로 정상적인 순환 과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조직체를 관리하는 활동이 됩니다. 조직체를 통해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조직체를 생성시키는 활동과 관리하는 활동이 있겠죠. 가치지원을 통해 가치를 획득하는 관계로 가치지원을 제공할 대상이 필요하게 되며 따라서 가치지원을 제공할 대상에게 유용한 활동만이 가치 획득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 활동을 거래하면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활동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죠. 사회적으로 누군가가 필요로 해야 되겠죠. 하지만 유용한 활동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사회에 또 이로움을 줘야 되겠죠. 이로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끼친다면 어떤가요? 그러한 활동은 거래가 금지되겠죠. 어리석음, 탐욕, 그로 인해 생기는 과오, 제약 속에서 살인이나 폭력을 꿈꾸는 부르짖는 인간들은 많을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가능하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겠으나 사회적으로 유용하지 않고 정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관습적으로나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회적으로 그래요. 이루지 못한 활동을 원할 수가 있죠. 뭐 복수심 때문에 살인을 꿈꿀 수도 있고. 근데 그러한 활동을 살인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고용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활동은 거래될 수가 없겠죠. 살인과 같은 활동. 사회에 이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금지되겠죠. 마약을 거래하는 이런 활동은 인정되지 않죠. 물론 어리석음, 탐욕, 과오, 제약을 마음의 정원에서 가꾸고 키우는 것은 대부분의 인간들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존재를 가정하자면 부르짖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범죄 행위도 일어날 수 있겠죠. 돈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법적인 행위를 돈을 받고 할 수도 있잖아요. 또 원하는 사람이, 불을 지닌 어떤 사람이 기어코 저지르겠다 하면 둘이 만나면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어리석음, 과오, 제약, 탐욕이 우리 정신을 차지하고 육신을 괴롭히며 또한 거지들이 몸에 이별을 끼르듯이 우리의 알뜰한 회한을 키우도다. 이 시는 보들레르가 쓴 악의 꽃에 나오는 시죠. 제목은 독자에게죠. 그래요. 한번 재미삼아서 원문을 번역하고 참뜻을 찾아볼 수도 있겠죠. 어리석음, 과오, 제약, 탐욕. 어리석음과 탐욕이 앞에 오고 과오, 제약이 뒤에 오면 좋겠죠. 앞에서 설명했죠. 각각 한 쌍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약간 좀 뜻이 달라요. 어리석음, 과오, 제약은 큰 문제가 없는데 라리진이라는 이 프랑스어는 인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탐욕으로 번역했죠. 탐욕이 더 좋죠. 근데 그래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정신을 차지하고 육신을 괴롭히며 그래요. 이 단어를 정신으로 번역했는데 영혼을 차지하고 그게 더 낫겠죠. 정신은 여러 뜻으로 풀이될 수 있잖아요. 육신을 괴롭히며 트라바잇을 괴롭히다로 번역을 했는데 길들이다 이렇게 풀이하는 게 참뜻이 더 맞겠죠. 괴롭힌다 그런 뜻이 있는가 이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발음을 볼까요? travailler, travailler, 이건 아니고 이거지요. travaille, 그래요. 이렇게 발음이 되고, 뜻은 뭔가요? 뜻이 잘 안 나오네. 하여튼 기르다 뭐 이런 뜻이 있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우리의 몸을 길들이며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사랑스러운 해안을 키운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해안을 키운다. 이렇게 번역되는데 이게 이 행이 사행으로 가 있죠. 본뜻을 살리자면 바꾸는 게 좋겠죠. 알뜰한으로 번역했는데 에마블은 사랑스러운 이라는 뜻이 있죠. 키우는 것은 사랑스러운 것을 키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사랑스러운 해안을 키우네. 이렇게 번역을 했죠. 마치 뭐뭐처럼이죠. 또한 거지들이 몸에 이별을 기르듯이. 근데 이 범인이라는 단어는 벌레를 뜻하죠. 이 벼룩 같은 벌레를 뜻해요. 그런데 벌레를 기르듯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벼룩 기르듯이 그게 더 낫죠. 더 표현 생동감이 있잖아요. 실감나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본뜻을 살리자면 마치 거지들이 스스로 벌레를 키우듯이 이렇게 해놨죠. 근데 이 벼룩이라 쓰면 더 좋았겠죠. 그래요. 개작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개작을 해봤겠죠. 이 세상 인간들이 정의를 추구하고 자비와 사랑을 실천한다면 법도 윤리도 필요 없고 모두들이 그렇다면 그렇겠죠. 법도 윤리도 필요 없겠죠. 정치인도 종교인도 변호사도 회계사 등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리석음과 탐욕으로 저지르는 수많은 과오들 그리고 제약들이 수많은 유용한 활동들을 성장시킵니다. 그래요. 사회적으로. 또한 보관, 운송, 수리처럼 생산물의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 유용성이 생성되는 활동들이 존재합니다. 의술은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일정 수준 및 일정량의 활동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생성시키는 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인간 개개인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관계로 가난한 이들도 생명 보존을 위해서는 상당한 가치를 지불할 자세가 되어 있으므로 이 두 기능에 의해 사회에서나 큰 수요를 형성하게 됩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큰 수요를 형성하죠. 참고로 태극신공과 태극신정의 이치에 입각하면 위시의 열은 다음과 같이 쓰는 것이 옳습니다. 한번 개작을 시도하는 거죠. 어떤 감정이죠. 태극과 연관된 감정. 그래요. 보들레리 시도 한번 개작해보고 이런저런 대상을 다루고 이런 형식 저런 형식 다 다루겠죠. 일체주의 특성이 있다 했죠. 무궁비급이면서 그래요. 어리석음 탐욕으로 점철된 과오죄악. 어리석음 탐욕을 한 대 묶었죠. 예전에 썼던 거죠. 예전에 구덕이 군데군데 붉은 이빨 되어 정신을 야기하고 육신을 괴롭히며 이렇게 썼는데 싹 지우는 거죠. 좀 간단하게 적는 거죠. 길게 말한다 해서 표현이 정확하다거나 또 이거는 이 시는 또 자극적인 시죠. 데카당스 시라서 그런 거예요. 세기말적 분위기를 풍기기 위해 썼기 때문에 자극적으로 쓰는 거죠. 원래 그렇게 쓰는 거죠. 데카당스 시는. 간단하게 고쳐봤죠. 구더기의 피 묻은 이빨처럼 영혼을 씻고 몸을 길들이고 그래요.
우리는 강아지 키우듯 해안을 돌보네. 거지들이 이별을 기르듯이. 그래요. 악은 무지와 탐욕으로 인해 행해집니다. 자신의 무지와 탐욕으로 인해 타인에게 악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행할 행동에 대하여 사유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유를 방해하는 것은 충동입니다. 충동은 구더기의 피 묻은 이빨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요. 악행도 무지로 인한 악행과 탐욕으로 인한 악행으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쟤는 왜 짓나요? 무지나 탐욕으로 인해 저지르죠. 무지로 인한 악행은 과거로 규정될 수 있고 탐욕으로 인한 악행은 죄악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할 수 있겠죠. 보들레르가 쓴 독자에게의 일련은 마음에 대한 탐구가 다소 결여되어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쓰여졌기 때문에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좀 더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완전을 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활동의 사용 가치가 교환 가치를 생성시키고 교환 가치의 양은 필요로 하는 활동 지출의 양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장소 선정이 중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장소는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이 형성되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과 새로운 도시의 형성으로 수요가 공급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도시가 쇠퇴하며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지역도 존재합니다. 장소 선정은 조직체를 만들고자 하는 인간의 기술의 종류와 품질에 의존합니다. 실상 장소 선정의 문제는 제도적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개념을 생성시켰습니다. 시장 지배 시대가 심화될수록 다양한 활동 지출을 상당량으로 필요로 하는 지역이 생성되는데 그래서 대규모 도시가 생기죠. 여러 군데.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며 그러한 지역의 사회적 기능 수행 및 양적 성장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왜 생기냐? 필요하니까 거주 이전의 개념이 생겼겠죠. 고대 농경국가 시대에서는 거주 이전을 제한했죠. 농업 자본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근데 현 시대에서는 안 그렇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생기려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어야지 다른 산업이 발전하기 때문이죠. 또 거주 이전의 자유가 또 생기려면 신분제도가 타파돼야 되고 뭐 그런 게 조건이 있는 거예요. 장소를 선정하는 것과 동시에 기술의 종류와 품질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다 맞죠? 사회가 생성시켜서나 인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포착할 경우 그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여 제공한다면 주거가치를 획득하기 용이할 뿐만 아니라 초기에는 기술의 불완전한 측면이 크더라도 수요를 획득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해요. 비싼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근데 누군가가 최초로 그러한 어떤 기술을 제공했으면 큰 돈을 벌겠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태는 독점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널리 퍼진 기술이라면 기술은 발전하며 전문성을 간직하게 되는데 전문성은 정도를 생성시킵니다. 전문성의 경우 필요로 하는 활동의 속성에 따라 필요로 하는 수준이 사회적으로 규정됩니다.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과 같은 일은 평균적으로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데 동일한 직업에 종사하는 인간들 사이에서도 전문성의 정도가 측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의 치료 행위를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같은 치료 행위를 하더라도 실력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전문성이 높은 수준에 도달한 인간은 교환 가치를 가장 많이 획득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조직체를 구성하면 됩니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획득할 수 있는 평균적인 추가 가치 크기는 작더라도 전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특정한 활동 지출량은 클 수 있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부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 획득하는 교환 가치 양은 클 수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공급이 수를 초과하더라도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잘하면 또 잘 되겠죠. 기술이 뛰어나면. 하지만 기술의 전문성의 수준이 평균 정도의 수준이라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평균 이상의 추가가치를 획득하는 것은 운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 실현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보안 활동, 우선과 관련된 활동, 통신과 관련된 활동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기술 및 기술의 속에 간직한 전문성의 정도가 모두 다릅니다. 통신 장비를 다루거나 비행기를 조종하는 데는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지닌 수련된 기술을 필요로 할 수 있는데 단순히 보관 과정에서 생산물의 위치를 변경시키는 행위는 기술 이습도의 용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산물의 위치를 변경시키는 것도 작업 도구를 이용할 경우 작업 도구를 다룰 수 있어야 하니 기술의 전문성을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활동이건 간에 어떤가요? 점점 대부분 다 작업 도구를 사용하죠. 작업 도구를 사용하는 데는 또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일일이 다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환 가치적 측면에서는 수요와 공급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정 활동을 하는 인간이 곧 수요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활동을 필요로 하는 인간이 곧 수요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요자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단순히 필요로 한다 해서 수요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가 필요할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수요란 구매력을 지닌 채 사용가치를 원하는 인간을 가리키므로 사용가치를 필요로 해도 구매력을 지니지 못하면 수요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요. 수요를 고려할 땐 특정 지역의 전체 가치도 중요하지만 개개인 및 개별 조직체들이 지닌 가치도 중요한 것으로 수호됩니다. 요인이 됩니다. 유용성을 지닌 활동에 대한 경험치를 지불할 구매력을 지닌 대상들의 수가 경험가치적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구매력의 크기가 크더라도 소비할 대상의 수가 적으면 지속적으로 추가가치를 획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낮으면 생존수단과 연관된 활동은 수요의 분석이 쉬울 수 있으나 가격이 높고 욕망 충족과 연관된 활동은 교환 가치를 지불할 구매력을 지닌 대상들의 수 및 소비 행태를 분석해야 합니다. 수요는 두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필요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 구매력을 지니고 있느냐 지니고 있지 않느냐, 이 두 가지 요인이 수 분석의 핵심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요. 남은 시간은 토요일 금화종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장으로 넘어가죠. 성광, 식광, 본성에서 비롯된 빛이다. 식광, 의식에서 비롯된 빛. 둘 다 빛은 있다는 거죠. 그래요. 이 엑스폰 다 비유적 표현인데 본성에서 비롯된 빛이든 의식에서 비롯된 빛이든 본성에서 비롯된 빛 앞에 다 설명했죠. 본성에서 비롯된 빛이다. 어떤 간의 실행에서 비롯된 빛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어떤 간의 실행에서 비롯된 어떤 간의 시인 뜻 이런 게 되겠죠. 보겠습니다. 여조와 요동빈 큰 스승이 말하였다. 별강지법. 돌리며 비추는 법은 뭐랬나? 이것도 다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제 다 알아야 되겠죠. 많이 여러 번 설명했죠. 의리작용을 일으키는 법이죠. 럭스작용 그치고 원통의 주자 본디 멈추거나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모두에 통용되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죠. 어떤 대상이건 돌리며 비추는 법에 의해서 살펴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지효자득 기유 단지 그냥 그 깃틀이 되는 구멍을 그냥 얻으면 된다.
그 말이죠. 깃털이 되는 구멍. 이거 다 상징적 표현이죠. 본뜻을 감추고 있죠. 어떤 거는 신의 마음을 가리키죠. 어떤 거는 신의 마음에 거듭나면 된다 이 말이죠. 오전 계시운 내가 앞에서 말하길 그래 앞에서 말했죠. 뭘 얘기했냐. 허실 생백 빈방에 그래요. 하얀 것이 생긴다. 빛은 광비백이야. 빛은 흰 것이 아니겠는가. 어떤가 하는 신의 마음에 들어가면 마치 허하다. 그리고 어떤 거는 신의 마음의 특징이기도 했죠.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죠.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백이 생긴다. 이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거는 뜻, 신의 뜻, 어떤 건 그렇죠. 어떤 거는 신의 마음이 있게 하는 어떤 거는 신의 뜻이 생긴다. 백이 생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로 빛은 어떤 건 이 하얀 것이다. 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단유일설 어떤 견해를 가지고서 초미 경광시 빛을 보지 못했을 때 차위 효험 어떤 효험이 있다고 해서 어떤 견해에 입각한 효험이 있다고 해서 이 말이죠. 약 견이광 이유의 착지 그래요. 효험이 있다고 해서 뭐 빛을 본 것처럼 착각해서 그것에 집착한다 이 말이죠. 증락 의식 곧 의식에 떨어진다. 여기서 의식은 인간의 집착으로 인해 생긴 인간의 마음을 가리키죠. 의식이 그것에 집착하면 집착으로 인해 생긴 인간의 마음이 떨어진다 이런 거예요. 어떤가는 신에 대한 견해는 세상에 많겠죠. 그리고 어떤가는 신의 뜻을 얻으면 이런저런 효험이 있다. 거짓으로 설파하는 견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집착하다 보면 어떤가는 신과 관련된 효험도 아닌데 그것을 어떤가는 신과 어떤 효험을 어떤가는 신의 효험 어떤가는 신에서 비롯된 효험이라 생각하고 빛이 생겼다 이렇게 착각하고 그것에 집착하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집착으로 인한 인간의 마음에 떨어져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죠. 빛이 아니다. 그것은 본성에서 비롯된 빛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배관 타유 광무광 그대들은 빛이 있고 없고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빛에 집착하는 순간 어떤 호흡이나 빛을 자기 마음에서 억지로 찾으려 하고 그러다 보면 그랬던 길로 빠진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요 무념 생념 단지 생각 없이 생각을 일으키도록 하라. 회강을 그냥 그저 해라. 돌림에 비추는 일을 그저 해라. 어리작용을 일으킬 일을 그냥 하기만 하면 된다. 뭐 효험 따지고 뭐 빛 따지고 그러지 마라 이 말이죠. 무념 생각을 없애라. 생념 생각을 일으켜라. 못쓰면 되잖아요. 간직된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념은 뭔가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넉스 작용으로 인해 생기는 생각을 하지 말고 생념 또 생각을 잊게 하라는 건 뭔가요? 어리작용을 일으켜 생각을 해라 이 말인 것이죠. 참뜻을 보겠습니다. 어리작용을 일으켜 살피는 법에 제한된 대상은 없다. 자연이건 사회이건 이 세상이건 저 세상이건 인간의 사소한 행위이건 무엇이건 어리작용을 일으켜 살피는 법은 제한받지 않고 모든 대상의 진리와 진실을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어떤가는 신 역시 능히 살필 수 있는데 특별히 그러한 것들에 제한이 있겠는가. 하지만 우선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에는 어떤가는 신과 어떤가는 신의 뜻에 대한 그릇된 견해가 많다.
그 단계는 어떤가는 신의 뜻으로 인해 생긴 효험이 아닌 것도 효험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누군가 효험에 집착하여 어떤가는 신과 관련된 것도 관련도 없는 효험을 겪었다고 하여 어떤가는 신의 뜻이 나타났다고 착각하고 그에 집착하면 그 집착으로 인해 생긴 인간의 마음에 떨어져 벗어나지 못한다. 그대들은 효험이 있니 없니 어떤가는 신의 뜻이 있니 없니 하는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그저 넋의 작용을 거쳐 의의 작용을 일으켜 생각하기만 하면 될 따름이다.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